중국의 우한 고양이 15%가 코로나 항체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확진자가 고양이와 접촉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화종농업대학은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우한 시내에 있는 고양이 102마리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5마리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나왔습니다. 다만 고양이는 감염됐어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한 개체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마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된 고양이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된 46마리,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41마리, 나머지 15마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이상 나온 집에서 키우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 항체가 가장 많이 검출된 3마리는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손에서 자라는 고양이였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예방 관련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양이는 집안에만 머물게 하며 개는 산책을 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코로나19를 동물에게 전파할 수는 있지만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 외에 개 다른 애완동물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애완동물이 잠재적인 무증상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의 깜깜이 무증상 감염 복인자들의 숫자에 이런 잠재적인 무증상 감염원인 애완견의 숫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 의한 현재 국내의 항체 조사 결과 단지 0.03%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무증상 감염원으로서의 애완견의 전염을 제외하고도 이번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항체 검사 결과의 해석을 스스로 칭찬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방역체계가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문가들은 조사 방법이 잘못돼 정확한 결과와 최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표본 집단 자체가 대표성이 없고 중화항체만 검사하는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4일 의뢰에 따르면 최근 정부 당국은 일반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명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반 국민 3,055명 중 1명이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유율이 0.033%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0.033%가 의미하는 바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속한 검사와 추적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한 방역당국의 공이 크다는 게 1차장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0.03%의 항체 보유율은 다른 나라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항체 보유율은 7.3% 수준이고 영국 런던도 17.5%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욕은 19%,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각각 7.1%와 11.3%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체 검사에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표본 집단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혀 대표성이 없고 검사 방법부터 대표성이 없어 엉터리이며 중화항체만 검사한 이유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사 샘플링 수 자체가 턱없이 적을 뿐더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자원자를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증상을 앓았던 후보자들이 대부분 빠진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고려의대 최지욱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절한 표본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환자의 대부분이 발생했던 대구와 경북이 빠진 상태에서 증상이 있던 환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 교수는 혹시라도 항체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다면 격리 후속 조치를 두려워해서 증상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후 검사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에 적어도 12,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무작위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항체 종류 중 중화항체 검사만을 조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화항체 외에도 C타입 항체 등 다양한 종류의 항체 검출 여부도 함께 검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중화항체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환자들이 많고 생성되더라도 곧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독일, 영국 연구진들의 복수 연구 결과에서 항체가 체내에 형성되더라도 2개월 만에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 교수는 중화항체는 환자 중 일부만 가지고 있어 지속기간도 짧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최소 깜깜이 환자 수는 이번 조사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항체 보유를 일부러 축소시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의 항체 보유율 4.9%, 영국 런던 17%, 중국 우한 3.8%, 스웨덴 스톡홀름 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치도 잠재적인 무증상 감염 애완동물을 제한 수치로 참 자화자찬도 유분수지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 방역을 책임지고 있으니 K방역도 완전 엉터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산책할 때는 다른 집 애완견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애완견 주인도 되도록 산책 시 다른 사람과 동물들 간의 접촉을 피해서 산책을 해야 합니다.